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건넨 봉투 안에는 전세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정성이었고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보내는 축복이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집 거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배은망덕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한편 며느리는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당신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왜 자꾸 그걸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우린 이제 독립된 가정이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으로 시작한 도움이 어떻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갈등으로 변한 걸까요? 오늘은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결혼 자금 지원 후 시작된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준호 씨와 김민지 씨 부부의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열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행복한 미소를 띠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죠. 특히 신랑 측 부모님인 박 씨 부부는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시아버지는 아들 부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넨 통장 안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새아가 우리가 젊을 때 전세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너희는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서 아빠, 엄마가 준비했단다. 이걸로 좋은 집 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시아버지의 눈가에는 촉촉한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건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야근했던 날들,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껴온 세월들이 그 통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민지 씨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 역시 부모님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도 이제 우리 딸이야. 앞으로 자주 보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그렇게 신혼의 출발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도움을 줬으니 앞으로 우리를 잘 챙겨주겠지. 명절에도 빠짐없이 오고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우리가 아플 때 걱정도 해주겠지. 그런 기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 씨 역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울에서 전세 자금을 마련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앞으로 잘해드려야 할 텐데 라는 막연한 압박감이었죠. 이렇게 말하지 않은 기대와 표현되지 않은 부담이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민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전화했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가고 시아버지 건강을 챙기는 보약도 알아봤습니다. 시부모님은 흐뭇해하셨죠. 하지만 민지 씨가 직장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업무량이 급증했고 주말에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신 준비도 병행하면서 산부인과 검진도 다녀야 했죠. 자연스럽게 시댁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톤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일이 그렇게 바쁘니? 명절도 아닌데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민지 씨는 변명처럼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다음 주에는 꼭 들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어긋남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오해와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처음엔 참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 우리가 전세 자금 1억을 줬는데 말이야. 그것도 우리 노후 자금에서 나눠준 건데 요즘 애들은 정말 받을 건 다 받고 책임감은 없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받는 건 당연한 줄 알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 말은 곧 친척 모임을 통해 준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안 찾아뵌 것 같아서. 민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 정말 바쁜 거 알잖아. 지난주에도 밤 11시까지 일하고 왔고 주말에도 보고서 작성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알아.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그 돈 때문에 내가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잖아. 그런데 왜 시댁에만 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말도 맞고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대화는 수많은 신혼부부가 겪는 전형적인 갈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큰 희생을 했습니다. 1억 원은 그들 부부가 20년 넘게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은퇴 후 여행 한번 가보자고 아껴온 돈이었죠. 그걸 아들 부부에게 선뜻 내어준 건 분명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래서 더 무거운 조건. 이 정도 해줬으면 당연히 자주 와야지. 명절은 당연히 우리 집에서 보내야지. 아플 때 챙겨줘야지. 반면 민지 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녀 역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부모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민지 씨는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과 자주 방문하는 것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절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시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니까.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지 씨는 바쁘면 자주 못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차이입니다. 시부모 세대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민지에게는 일종의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이었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은 때로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되었죠. 어느 날 민지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왜 안 오냐고 또 말씀하실까봐.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그게 평생 나를 묶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어.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1억을 받았잖아. 그 정도면 좀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삶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한편 시어머니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 두 여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키워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민지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추석 연휴에 병원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은 우리 친정에서 보내면 안 될까? 엄마 검사 결과도 나오고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벌써 음식 준비 다 하셨는데.
이번에 안 가면 진짜 서운해하실 것 같아. 당신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아프잖아. 건강이 우선 아니야? 그럼 추석 당일만 우리 집 갔다가 바로 장인어른 댁 가면 안 돼?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로 왕복 6시간인데 그게 말이 돼? 그럼 엄마한테 제대로 된 시간도 못 쓰잖아. 결국 민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댁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아프시다니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결국 돈만 받아먹고 이런 식이잖아. 우리가 1억을 줬는데 추석에 오는 것도 힘들다는 거야.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아프시다잖아.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작년에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한 번이라도 와줬어? 맨날 바쁘다, 일 있다 하더니 정작 친정일이면 시간이 나는 거네. 이 대화는 며칠 후 준호의 누나를 통해 전달됐고 결국 준호와 민지 사이에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프신 것도 이해 못하시는 거야?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안 찾아뵌 게 쌓인 거잖아.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내가 시댁 식모야 뭐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그냥 가끔 전화라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되는 거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다고.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 나는 당신 아내잖아. 이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결국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먹한 분위기에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잘못된 걸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추석 연휴 동안 민지는 친정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시댁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미안해해야 하지? 라는 억울함이 공존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홀로 준비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아들 잘 되라고 도와준 건데. 옆에서 시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녀의 서운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명절을 기점으로 두 가족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통화는 더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준호와 민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고 대화 중에 당신 어머니가 혹은 우리 엄마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진심으로 아들 부부의 행복을 바랐고 며느리도 시부모를 존경했으며 준호는 양쪽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호와 민지의 신혼집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시댁 전화번호가 화면에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후에는 어김없이 우울한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민지는 요즘 어떠니? 우리 생각은 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고 아내에게는 당신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라는 날선 물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준호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돈 갚자. 1억 원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끼리 살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대출 받으면 돼.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아. 난 이제 그 돈 때문에 평생 고개 못 들고 사는 게 싫어. 차라리 빚을 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민지야, 진정해. 우리 어머니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게 문제야. 돈으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 해주냐는 식이잖아. 이게 사랑이야, 거래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였습니다. 시부모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돕고 그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은 부모를 봉양한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년간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관이었죠. 그들의 부모 세대도 그 윗세대도 모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도움을 줬다면 그건 순수한 선물이어야지 거래가 되어선 안 된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세대가 같은 집안에서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같은 행동을 놓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어머니 입장 우리가 1억을 줬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바라나? 그냥 가끔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 요즘 애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며느리 입장 돈을 주셨으면 주신 거지. 왜 그걸로 나를 통제하려 하시는 거지? 나도 바쁘고 내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왜 시댁에만 가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시는 거야?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갈등 뒤에는 또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무섭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외로워졌다. 평생 아들 키우느라 살았는데 이제 내 곁을 떠나버렸다. 며느리가 자주 안 오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슬프다.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며느리의 진짜 마음, 나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진심으로. 근데 내 인생도 있잖아. 나도 꿈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왜 여자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거지? 남편은 자기 부모님 생각날 때만 연락하는데 왜 나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 봐야 하는 거야? 준호의 진짜 마음, 양쪽 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머니의 외로움도 이해되고 아내의 답답함도 이해된다. 근데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오해와 원망으로만 쌓여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가족에게 부족했던 건 대화였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솔직한 대화. 시어머니는 자신의 외로움을 말하는 대신 왜 안 오냐고 따졌고, 며느리는 자신의 부담을 설명하는 대신 피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나처럼 힘든 걸까?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변화의 씨앗은 이렇게 작은 질문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민지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시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동료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나 정말 후회돼.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항상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전화도 안 받고 지난주에도 주말에 한번 오라고 하셨는데 약속 있다고 거절했거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도 저렇게 후회하게 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민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으로. 어머니, 저 민지예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요리해서 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도 자꾸 서운한 마음만 앞섰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그날 전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부담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임신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양가 부모님을 모두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현실. 시어머니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느껴지는 공허함,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불안감,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서툴렀던 것. 민지야, 어머니가 너무 조급했나 봐. 돈을 준 건 너희가 잘 살라고 준 건데 그게 너한테 짐이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사실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주말, 민지는 정말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이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먹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앞으로는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머니도 이제 알았어. 자주 못 온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바쁠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돼. 어머니,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조금 있다가 뵐게요 라고만 해줘도 어머니는 기다릴 수 있어. 민지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우셨던 거라는 걸.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를게요. 그것도 무리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춰서.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대화를 계기로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처럼 단번에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민지가 바쁠 때는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웠고 시어머니도 가끔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다르게 다뤘습니다. 민지는 바쁠 때 미리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근무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음 달 첫째 주에는 꼭 갈게요. 그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어머니가 밑반찬 좀 만들어 놓을 테니 시간 될 때 가져가.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대의 조정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자주 보는 것에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기대를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아내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했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6개월 후 민지가 임신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너희 부부가 원하는 대로 하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때 전세 자금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풀리는 것 같구나. 어머니도 고마워, 민지야. 준호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답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구나.
완벽할 순 없어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아기 이름을 의논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그 무겁고 답답했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결혼 자금 지원을 둘러싼 갈등. 그 뒤에는 사랑의 방식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해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 윗세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젊은 세대는 독립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도움을 받는 건 감사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빚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기심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가르친 가치관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 도움을 주셨다면 이제 그 손을 조금 놓아주세요. 자녀가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건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엄마가 요즘 외로워. 시간 되면 한번 와줄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조건이 되는 순간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 부모님의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평생의 노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작은 표현들을 잊지 마세요. 전화 한 통,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그게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담될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침묵하고 피하는 것보다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지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그 확인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가운데에서 힘든 모든 분들께,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분들, 특히 남편이나 아내로서 중간에 끼어 힘드신 분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중재자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양쪽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 주세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아내의 부담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완벽한 해결을 바라지 마세요. 모든 명절을 평화롭게 보낼 순 없습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서운해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 첫째, 기대는 말로 표현하세요. 마음속으로만 바라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힘들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둘째, 감사는 자주 표현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말로, 행동으로 전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완벽을 포기하세요. 모든 명절에 갈 수 없습니다. 매주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넷째, 대화하세요. 오해가 쌓이기 전에, 서운함이 원망이 되기 전에 용기 내어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이런 점에서 힘들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외로울 때가 있어라고. 다섯째, 시간을 주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당부. 가족의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가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자유를 주세요. 그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 부모님께 조금 더 관심을 주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롭고 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식었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따뜻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때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